여기가 초지지는 아니었고 초지 본대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.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지도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계시지.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가 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한 해협이에요. 강화에서.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썰물 민물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쪽에는 그래도 물이 많아요. 그런데 여기가 초입이에요. 초입이 있는 그런 초지진이고 그런 초자를 쓴 건 아니고 풀초자를 쓰는데 뭐 이게 내용은 좀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. 여기가. 그래서 이게 뭐 고려 시대 때부터 뭐 여기 이 강화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죠.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올라가면 개경이에요.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이조 시대 때 한양이었고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이 배였잖아요. 세곡선들이.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데 다 어떤 곡물이나 뭐 이렇게 특산품을 내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올라가요. 그래서 이 강화도라는 곳이 지금은 뭐 군 6만 7천 명 정도 살지만 고려 시대 때만 해도 한 10만 가구가 살았다. 그러니까 그게 5명씩만 해도 50만이 넘는 거죠. 조선 시대 때도 여기가 거의 뭐 특별시에 해당될 정도로 강화 도호구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천 이런 데보다 훨씬 컸어요. 지금은 이렇지만 뭐 우리가 여기는 참 역사의 현장이고 참 아픈 역사가 많죠. 지금 앞에 보이는 대포도 이게 신문 대포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무대포라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바다를 이제 통상을 수교하면서 미국이나 프랑스가 많이 넘어왔었는데 그 당시에 걔네들은 산업혁명을 다 지났기 때문에 배들이 다 철선이에요. 근데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포탄이 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선이나 이런 데 구멍을 내는 이런 정도였고요. 그 다음에 조준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니까 무대포라는 거죠. 말이죠. 예. 무대포란 말이 거기서 뭐 그거는 또가 아닌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열악한 병기 가지고 여기 700m니까 사실은 목선이 왔다면 요 해협은 충분히 가리고도 남았겠죠. 그런데 이제 화력이 너무 차이가 지니까 여기서 뭐 싸워도 사실 되지를 않았죠. 그리고 이제 더 아픈 사실은 이 뭐 여러 가지 강화도에서 어떤 분들은 지금 FTA까지 온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협약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우리가 더 이렇게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고 사실 아픈 역사도 많이 있지만 또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사는 것도 우리 선조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앞으로 어느 곳을 가실지는 모르지만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에는 다 중요한 그런 진들이 있어요. 진고 돈대들이 이쪽에 있는데 어디 다 가세요? 강릉까지 올라가려고. 광성도까지요. 예, 가시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내용을 들으시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고 뭐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. 공부하는 사람들 빨리 질문하세요. 중국에 청나라 검무선 나서 100만 명이 넘었어요. 근데 바로 한국에 버리잖아. 어떻게 알아? 대포를 거기다 쓸 거야. 저 대포가 저거리가 700m네. 근데 저 위에 올라가서 봐봐. 차를 막 돌아가냐?
장소가 있었어요. 장사각이라고 저 주장각에 버금가는 조선왕조 신복과 조선왕조의 족보가 있었어요. 그 족보를 강탈하러 가려고. 그런데 양호지 장군이 새벽 2시에 이놈들이 올 줄 알고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에서 저 침례행이나 병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긴 전쟁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유일하게 이 전등사에서 이겼어요. 3명 남고 다 죽었어요. 여기 그 일부 병력이.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? 그래서 자존심도 많이 상했겠죠. 네? 그래서 고려궁지의 그 규장각이 왜 규장각이? 그때 임금이 보는 뭡니까? 그 어람령이라 그래가지고 네? 의계 그 행사가 좀 특이해 보이잖아요. 우리가 보기에도 특이한데 그 종이를 지금 흉내 못 냅니다. 지금의 과학으로 그 종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네? 그 나라는 참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이러한 화려한 종이를 쓰고 화려한 염색의 글자가 있을까 하고 감탄할 정도니까 그거 훔쳐간 거예요. 은도 훔쳐갔다고 그랬죠. 은도 뭐 금액으로 따진다면 뭐 지금 금액이 4억 이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놈들 그거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다 어땠는지 지금 안 돌려주잖아요. 은비 같은 거는. 그래서 그러한 곳에 전쟁의 역사를 여기서 박아줬던 막 그러한 전적지입니다. 이 덕진진이 지금 보시기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밤에 어떤 때 파도를 칠 때 무섭습니다.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? 무서울 정도로 파도가 셉니다. 그래서 그 높낮이 차이가 상당합니다. 그래서 가보시면 저 거기 방송부 가시면 손돌 뱃사공이 목숨을 진짜 그냥 임금한테 피난 가는 임금한테 그 배를 바로 못 대주니까 이놈이 첩자인 줄 알고 목을 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돼서 손돌의 바람이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여기가 항상 호수문이 항상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. 그러나 썰물과 물이 겹칠 때는 이게 파도가 쳐요. 예, 그런 곳입니다. 이거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저 포대로서는 강화의 포대가 8개가 있는데 여기가 제일 포대가 화려하고 공격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남장 포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가시면 이제 덕진돈대라는 것도 있고요. 또 한 가지 이제 자랑할 만한 거는 저 경법이라고 있습니다. 우리 그 1866년도에 67년도에 뭐 아까 저 고려궁지 갔다 오셨다 그랬지만 66년도가 병인양력 아니에요? 병인양력 지나고 그 다음 해에 고종의 임금 아버님이 이름이 뭐지? 흥선대원군. 고려궁지에서 이걸 잘 나누는 거예요. 네, 흥선대원군이죠.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폈을 당시에 그쪽에다가 그 경고비를 하나, 대한민국에서 경고비를 보고 하나예요. 네. 이제 아마 가서 이제 뭐 이거 우리 얼에서 이제 그거는 아마 내가 볼 때 좀 사진에 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포를 맞은 흔적이 그대로 다 있는 실물입니다. 그게 당시에는 그게 포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양쪽에 이렇게 깨지고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경고비는 세국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고비를 세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방송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미양요가 지나고 난 다음에 척하비를 세웠어요. 그래서 경고비는 여기가 하나라는 거. 그거 하나 해서 신물과 이 바다를 지나는 바다를 지키는 문이에요 여기가. 그런데 그 어떤 외국 선박도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. 정지 무조건. 그래서 이런 그 포를 맞은 흔적이 좀 있죠. 보면 이것이 자리가 조금 좀 떴어요. 저쪽에서 이렇게 좀 떴습니다. 이게 원래 있던 위치가 아닙니다. 좀 밑으로 내려가고. 여기도 저쪽하고 여기하고 같이 이렇게 협동하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나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. 이게 1976년, 7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곳의 군사문화를 이제 유적지를 복원해서 후손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걸 다 복원공사들을 서두릅니다. 2년에 걸쳐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군인들이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는지도 몰라요. 지금으로 말하면. 그래서
그래서 요거 이제 경겁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사진 한 장 찍고 가셔요. 요거. 사진 찍어요. 의미가 좀 네가 그래서 다시 나가실 때 이렇게 돌아서 나가세요. 네. 예. 또 성을 끼시고 예. 성별이 너무 많은 것 아까 같은데. 그렇게 가시고. 입장 좋네. 이게 아까 보면 뭐 무슨 돈인데 뭐 되게 많잖아. 그 패키지로 하면은 뭐